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행하고 우울할 때 견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환자분들이 우울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우울증일 때는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고 불행하다, 어, 우울한 것도 굉장히 극심하게 밑으로 가라앉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셔서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많죠. 그럼 불행하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음, 이거는 이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언지를 생각을 하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은 왜 삽니까? 이러면은 보통은 행복하려고 산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어떤 진리인 것처럼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 뭐 전 근대 조선 시대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행복이란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너무 전근대 시대에는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행복하려고 산다고 하면 사람이 오히려 버틸 수 없게 되었던 시대였거든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사람은 불행할 때 견디지를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불행하고 우울할 때 행복한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세요. 왜 그러냐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인생이 어떤 풀리는 순간,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게 잘 되고, 내 어떤 감각도 전체적으로 아픈 데가 없고,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이 들 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도 맡고, 좋은 소리도 듣고, 이 몸도 촉각도 편안하고, 이제 뭐 내 가족이랑 친구, 애인, 뭐, 자녀, 배우자, 다 관계가 좋고, 나도 뭐 다른 문제가 없이 무탈하고, 그럴 때, 이제 행복이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중에서 하나만 망가져도 행복하다는 감정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내 몸에 무슨 탈이 나서 미각이 사라진다거나, 뭐 뇌경색이 와서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뭐 되게 흔하잖아요. 뭐 이혼을 해서 뭐 자녀랑 의절을 하고, 부모랑 연을 끊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이 하나만 생겨도 그냥 행복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너무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만족스럽게 충족이 되는 그런 순간에 느끼는 어떤 감정인데, 이제 인생이란 거는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행복감이 또 깨지는 일들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사람도 뭐 건강을 잃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닌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뭐 그냥 뭐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그저 그런 기분인 때가 대부분인 거고, 그리고 불행한 기분일 때가 사실은 행복한 기분일 때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게 대부분의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게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인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뭐 북한에 살고 아프리카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조선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나 뭐 원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신분 차별에 뭐 남녀 차별에 뭐 온갖 병에 태어나면은 뭐 평균 수명이 30살에,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결국에는 어떤 만족스러운 감정이죠. 모든 게 다 이제 크게 불만이 없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은 내 의지랑 연관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냥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느껴지는 본능적인 어떤 두뇌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몸에 해도 없고 행복한 기분을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무슨 마약이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은 아 죽을 때까지 혼자서 그 마약만 계속 먹고 있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행복한 거니까 그 제일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행복, 인생의 행복, 그 즐거운 경험, 쾌락, 뭐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은 잘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한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쾌락만 추구하고 뭐 이 사회를 유지하는 거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하고 우울할 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불행하고 우울한 거가 인생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어떤 행복한 기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분 상태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버틸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이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행복한 건지를 따지는 거 말고 일단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사회에서 역할 맡아서 뭐 직업을 어떤 걸 가지고 부모 신세 안 지고 독립하는 거. 그리고 독립했으면은 부모가 나를 이제 양육해서 이제 사회에 독립시켰듯이 나도 어떤 뭐 자녀를 길러내고 독립시켜서 인간 사회가 대를 이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양육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나를 길러준 부모한테 길러준 은혜를 갚고 부모가 늙으면 내가 또 보호자가 돼서 부모를 돌봐주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독립해서 내가 이제 신세 안 지고 살려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떠받잖아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완수하는 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목적인 거죠. 기분이 피상적으로 좋으냐 나쁘냐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사람은 불행할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을 때까지 버틸 수가 있고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좋은 거 입고 쓰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부럽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엄청 훌륭하다 뭐 감동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지가 마비되었는데도 뭐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단어를 뭐 어떤 모르스 부호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시를 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목소리로 루게릭병으로 사지가 마비됐는데도 목소리로 구술하면서 과학 연구를 하고 어, 헬렌 켈러처럼 뭐 모든 감각이 다 없는 사람도 세상에 자신의 이제 장애를 극복한 체험을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스포츠로 몸을 단련하고 경쟁하고 그런 패럴림픽 같은 거를 보고 그런 건 우리가 보면 감동을 받죠. 힘을 받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그런 기분을 넘어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완수하는 거에 그것이 행복이나 쾌락, 어떤 즐거운 경험을 넘어선 인간만의 삶의 목표인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불행하고 우울한 느낌에 계속 사로잡히는 게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거는 그 사람이 행복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울증이 충분히 좋아져서 이제 완치가 되었다, 치료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불행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불행을 견디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목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고통을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어떤 산을 올라갈 때는 이제 내가 짊어진 짐을 가지고 그 짐을 남한테 떠맡기지 않고 뭐 나 혼자서 혹은 이제 주위 사람과 동반자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산을 끝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지. 올라갈 때 뭐 얼마나 뭐 편한 길로 올라갔는지, 얼마나 좋은 경치를 봤는지, 그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닌 거하고 비슷해요. 물론 뭐 이제 올라가면서 좀 즐겁게 뭐 수다도 떨고 경치도 보고 이러면은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는 여정이 즐겁든 즐겁지 않든 간에 등산을 하는 거는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의 기분 자체가 즐겁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아씨 나 안 올라갈래 이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산을 올라갈 때 즐거운 감정이 목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뭐 올라가다가 비가 온다거나 뭐 다리가 좀 삐끗했다거나 그러면은 때려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쉽게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거를 목표로 삼으면은 인생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어떤 책임, 주어진 역할, 내가 갚아야 할 은혜, 그런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간은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